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 얘기 좀 잠깐 들어주세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얘가 자꾸 야식을 먹고 기름진 걸 먹고 초콜릿을 먹고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찝니다. 살이 찌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여자친구가 너 살찌니까 덩치도 있어 보이고 더 잘생겨 보여. 어려 보여. 괜찮아. 야식 좀 먹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라고 하면서 계속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비만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야 요새 좀 살찐 것 같아. 살 좀 빼야겠다. 식단 관리 좀 하자. 너 그러다 건강 상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얘가 신경질 낼까봐. 그래서 얘는 계속 살이 찝니다. 살이 찌다가 드디어 결국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살을 찌면 안 되겠다는 게 판단이 된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이 살을 빼려고 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사람이 자기 체형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 그러면 이 과정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살은 본인이 빼야 되는 거고 이 살을 뺄 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건축 시장 벌써 들썩, 인수위 시장 불안 안 나타나게 할 것. 정치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망가져 있는 시장을 가지고 뭔가 정상으로 돌리자고 하니 자꾸 잡음이 들립니다. 다주택자의 편이냐, 투기꾼의 편이냐, 토건 세력이냐, 아니면 재건축 다시 불 붙는다. 너네 어떻게 하려 그러냐? 초반부터 지지율이 너무 낮다. 기타 등등등 말이 많은데 요번에 당선되신 분 측을 지지하려는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문제가 뭡니까? 시장이 정상이 아니었죠. 시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그냥 제 의견인데 그냥 들어주세요. 선생님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요. 혹시 전문가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면 쓰지 좀 마세요. 틀렸으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상이 아니에요. 감히 제가 뭔데 그렇게 판단하냐고요? 부동산 시장이죠. 시장의 기능이 뭔지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시장의 기능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요? 가격이 내려가는 거요? 규제하는 거요? 세금 먹이는 거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기능은 거래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거래를 통해서 발전한 인류인걸요. 거래를 못하고 있잖아요. 서울 거래량이 여러분 한 달에 1000건이에요. 1000건. 미치지 않고서야 40년의 역사를 봤을 때 1000건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3000건, 5000건이 넘어도 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다들 집 구하고 계세요? 원하는 집? 월세, 전세, 매매? 안 될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 정상이 아니죠. 시장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지금 수년이 지났습니다. 살이 찔 대로 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살쪄도 된대요. 살쪄도 돼. 보기 좋아. 떡대야. 덩치야. 남자가 좀 쪄야지. 좀 먹어야지. 야식 끊으면 친구 없어져.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해서 얘가 지금 살이 쪄서 병이 걸렸다고요. 병이 걸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빼야죠. 왜? 네가 쪘잖아요. 그럼 빼야죠. 빼면 어떻게 됩니까? 빼는 기간 동안엔 당연히 몸이 힘들죠. 관절이 좀 상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몸에 근육에 염증이 좀 날 수도 있고 굉장히 골병이 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이 안 쪘어야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지금 비만이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병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아무 상식이 없는 분들은 애니메이션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음 챕터를 넘기면 얘가 정상이 돼 있을 것 같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쉬우면 바깥에 다 날씬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있죠. 그래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인수위가 나와서 시장이 비정상이었으니까 정상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무리해서 운동하면 관절 나가. 너 굳이 그렇게 살을 빼려는 이유가 뭐야? 너 지금 살 빼려고 하는 거 맞아? 그런데 너 그렇게 하면 몸에 염증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재건축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맞아요. 맞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하세요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뭐 부동산 시장이 뭐가 살이 쪄? 뭐 살이 쪘다고? 너 그거 확신해? 예. 가격을 보세요, 여러분.
가격을. 강남의 아파트가 빌딩 가격이에요, 지금. 강남 아파트를 팔면 여러분 빌딩을 살 수 있다니까요. 큰 빌딩. 지방으로 가면 큰 것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몇 배가 올랐죠? 심한 거는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상이라 생각하시나요? 아파트가 2배는 그냥 기본이고 3배, 4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살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이 쪘잖아요. 그럼 살을 빼고 싶다면서요. 살을 빼려면 일단 몸이 정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정상 기능을 해야 운동을 해서 살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진통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꾸 기사로 때려대죠.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완화될 것이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돼야 돈을 벌 것이다. 그 바뀐 정권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급등할 것이다. 제 장담은 이거 한국 부동산일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거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클래스 101 만들고 책 쓰고 지금 내 집 마련하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어느 분이 어느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시장을 원래대로 이끌어 가든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든 간에 어쨌건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끌고 갔으면 계속 올랐을 것이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그래도 한동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즉 돈을 벌자는 뜻이 아니라 집을 안 사고 전세 월세를 살면 나만 손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안 끝날 겁니다. 저는 대선이 끝나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류의 기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서 라이브도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현장에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기사들 있죠. 지금 이제 정권 바뀌어서 이제 난리 난다. 이런 얘기들 있죠. 이거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너무 웃기죠. 이것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사를 부동산이 안정돼 있었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을 새로 당선된 당선인의 그 사람들이 자극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더 올려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전세입자나 아니면 집을 구하던 분들이 와서 계약은 못해요. 계약 못한다니까요. 대출도 제대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대출도 풀린다 그러고 이러니까 문의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의 전화가 뭉쳐 있다가 시장이 실제로 뭔가 개선이 되면은 움직임의 병목 현상이 생기면 안 돼요. 부동산은 무조건 수요를 펴발라야 돼요. 뭐든지. 빵 먹고 싶은 사람, 면 먹고 싶은 사람, 밥 먹고 싶은 사람, 국 먹고 싶은 사람 다 펴발라야지 한쪽을 먹고 한쪽을 막으면 배가 고프니까 결국 뭔가 먹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계속 그 현상이 반복되면서 대박집이 생긴 거예요. 재건축 대박집, 구축 대박집, 1억 이하 대박집, 어떤 특수 지역 대박집 이렇게 자꾸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 사람들이 또 몰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에 가능하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어차피 시장은 엉망이잖아요.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안정된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안정되면 뭐예요? 그 거래를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강남 3구나 아니 분당이나 판교나 뭐 과천의 일부 단지는 계속 잘 나왔었어요. 그런 단지는 가보시면은 떨어졌던 거래가 뭐 제 주장입니다만 증여성 거래이거나 증여는 어차피 안 지키니까 상관없습니다. 증여성 거래이거나 아니면 거기는 뷰가 보이냐 로얄동 로얄층이냐 이거에 따라서 수억 원이 차이가 정말 나요. 그런 차이가 간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게 전국적으로 여파가 퍼지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게 더 부작용이 클까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시장이 6개월 동안 잡혔다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올랐다는 테마를 잡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론적으로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 게 중요할까요? 부작용을 거치더라도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부작용을 거치더라도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아플 거라고 살을 안 빼면 더 큰 병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편이 많이 갈려 있어서 정말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이런 과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아니냐. 부동산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개선하는 과정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작용이 얼마나 어떻게 일어날지는 어떤 정책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시장은 어차피 수급이 안 맞고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움직일 분들은 그냥 빨리 움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새로 고쳐도 고치는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안 고치면 안 고친 대로 불안정하니까 2022, 2023은 제가 어쩔 수가 없고 2024년도까지 상승한다고 책을 썼잖아요. 그 책 쓰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주장을 담아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제 생각을 하시면서 아 이거 당연하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여러분도 월세 전세 매매를 편하게 구하시는 거니까요. 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